스크롤 컨트롤스는 HTML 페이지를 스크롤하듯 3차원 장면을 스크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. 스크롤 컨트롤스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되는 애들이 있는데요. 바로 스크롤 컴포넌트와 유즈 컨트롤 훅입니다.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엮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스크롤 컨트롤스 컴포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볼 실습 결과인데요. 마우스 휠이나 이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 텍스트는 일반적인 HTML 태그 요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토러스가 나타나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할 때 토러스는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. 실습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VS 코드에서 엽니다. 저는 R3F 밑줄 쿡 V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 폴더를 VS 코드에서 열어두었습니다.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기본 프로젝트를 GitHub를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.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. 이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. 위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. 만약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러분의 운영 체제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.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GitHub를 통해서 파일들을 가져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해 줍니다. 방금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R3F를 이용한 3D 웹 개발 내용 중 두 번째 사용되는 이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을 입력해서 실행하고요.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.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메쉬가 한 개인데요. 메쉬를 두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. 3차원 장면을 3개의 페이지로 구분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박스를,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 토러스를,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 구를 배치하겠습니다. 이 박스의 위치는 괜찮은데 토러스와 구의 위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 이 토러스와 구의 이 포지션 값을 각자에 맞는 페이지 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. 3차원 장면이 렌더링 되는 영역을 뷰포트라고 하는데 이 뷰포트의 높이 값을 3차원 좌표계 단위로 얻어와야 합니다. 이를 위해 use3 훅을 사용해서 뷰포트 객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.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use3 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포트 문이 필요합니다. 이 h값이 뷰포트의 높이 값입니다. 토러스와 스피어의 이 포지션 값을 각자의 페이지에 맞게 조정합니다. 이제
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이렇게 장면이 축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스크롤 되게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확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이 오비 컨트롤스 컴포넌트를 제거합니다. 그리고 정확한 페이지 표시를 위해서 카메라가 장면의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앱 컴포넌트에서 이 카메라의 위치 값 중 이 y값을 0으로 변경합니다. 그리고 표시되고 있는 이 모델들을 작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값을 5로 변경합니다. 이제 스크롤 컨트롤스를 사용해서 이 세 개의 메쉬를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하겠습니다. 이 스크롤 컨트롤스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포트 문이 필요합니다. 스크롤바는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롤 대상이 되는 이 녀석들을 스크롤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쌉니다. 이 스크롤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포트 문이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구성 페이지 수를 정확히 3개라고 명시해 줘야 합니다. 이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제대로 스크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3차원 장면을 스크롤할 때는 HTML 컨텐츠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. 먼저 필요한 코드를 모두 작성해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새로운 스크롤 컴포넌트를 추가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롤 컴포넌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HTML 요소라는 의미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3개의 div 태그를 추가했는데 각각의 내용은 3D 메쉬에 맞게 박스, 토러스, 구 문자열입니다. 그리고 이 스크롤 영역의 가로 폭은 보시는 것처럼 뷰 가로 전체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. 이 div 태그에 공통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는 타이틀이라는 CSS 클래스를 지정했는데요. app.css에서 타이틀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합니다. 보시면 각 메시에 대해 이름 문자열이 정확한 위치에 표시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스타일 지정뿐만 아니라 각 div에 이렇게 탑 스타일도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이 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. 즉,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처음 구가 표시될 때 구가
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즉, 투명도를 조정해서 처음에는 완전히 투명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하면 불투명하게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이 구 메쉬를 별도의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. 코드는 다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mySphere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. 얘를 지우고 대신에 이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. 그러면 실행 결과는 이렇게 동일합니다.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구 재질의 불투명도 속성을 조절해서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요. 이를 위해서는 스크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 use scroll 훅을 사용합니다. 즉, 이 부분에서 이렇게 use scroll 훅을 사용했습니다. 이 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포트 문이 필요합니다. 콘솔에서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스크롤해 보면 이렇게 값이 변하고요. 이렇게 최상단에 있을 때는 이 스크롤 객체의 옵셋 값이 0이고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스크롤을 최대로 하게 되면 이 옵셋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옵셋 값을 이용하면 이 구의 불투명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는데요. 다행히도 이 스크롤 객체에는 이를 위한 편리한 API를 제공합니다. 바로 curve라는 함수인데요. 이 curve라는 함수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고 이 curve 함수의 반환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0을 출력하다가 이렇게 스크롤해서 9가 보일 때쯤에 점점 이렇게 값이 증가합니다. 이 커브 함수는 앞서 봤던 이 스크롤의 옵셋이라는 값이 0.7보다 작을 때는 0을 반환하고 0.8보다 클 때는 2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. 이제 이 오파시티 값을 재질의 불투명도 속성에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데요.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스크롤 하다 보면 9가 보일 때 9가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